극단적으로 말하면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 말이 좋아서 강박이지 사실 거식증이거든요. 사망률이 가장 높고 벗어나기도 정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황여사입니다. 네, 마이크를 장만했는데요. 조금 오바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애기 엄마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이제 애기를 재우고 나서인데 애기를 안 깨우려면 조용히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말하니까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볼륨을 아무리 키워도 다른 분들 영상이 한 70%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진 않지만 아주 작은 마음을 먹고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켠 김에 제가 여태껏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제가 2022년에는 탈다이어트 컨텐츠를 만들고 브이로그 자체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다이어터 분들한테 정말 많이 이끌었어요.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인플루엔서 분들이 계시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일주일간 이거 먹으면 5kg 빠지는 식단, 혹은 뭐 바디 프로필 굉장히 멋있게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진들, 또는 뭐 운동 매일매일 하는 사진들, 복근 체크, 바디 체크, 뭐 이런 피드들이나 유튜브 컨텐츠들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실패한 다이어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과연 이분들은 정말 건강을, 특히 생리를 잘 유지하고 다른 기타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걸까? 생리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이어트 강박이나 식이 강박, 운동 강박에서 정말 자유로워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그런 케이스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저같이 옛날에 저같이 겉으로는 되게 멋있는 척했지만 속은 좀 문드러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인스타그램에 진실한 것들만 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2022년에 만난 분들은 거의 다 겉은 되게 화려해 보이고 바디 프로필, 자기의 삶에 굉장히 만족한 사진들을 올리시지만 막상 저한테 보내는 DM 같은 경우는 정말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몸과 마음 둘 다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다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특징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한 10가지로 추려봤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10가지를 쉬지 않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 10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2023년 목표가 다이어트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체중을 매일매일 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혹은 재더라도 한 1kg 차이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칼로리를 그때그때 계산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세 번째,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단백질 식품에 집착하지 않고 대체 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을 먹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다섯 번째, 남들이 뭘 먹건 얼만큼 먹고 또 어떤 메뉴를 먹던 간에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 혹시나 입이 터져서 폭식을 하게 되더라도 다음 끼니를 절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일곱 번째,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혹은 그냥 진짜 너무 귀찮은 날이면 운동을 좀 쉴 자신이 있다. 여덟 번째, 지인들과 약속이 있을 때는 운동이나 먹는 시간, 즉 공복 시간 혹은 메뉴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자유로워서 사람들과의 시간 그 자체를 온전히 즐길 자신이 있다. 아홉 번째, 단백질 양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열 번째, 마지막이죠. 내 몸에 건강상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온다면 당장 다이어트를 조금 중단하고 쉬어갈 자신이 있다. 이 10가지를,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서 내가 단 한 가지,
한 가지 아니고 그냥 두 가지 이상 내가 지킬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증상은 대표적 정신병 중에 하나인 거식증의 증상들이고요. 이 10가지는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골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거식증은요, 여러분, 정신병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고 벗어나기도 정말 힘들어요. 왜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체중을 재기 시작하잖아요. 체중을 매일매일 재면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칼로리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칼로리를 계산하면요, 그 칼로리 맞춘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먹어가기 때문에 탄단지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몸에 살찐다는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고 단백질을 늘리게 되는데, 또 이 단백질에 되게 집착하게 되거든요. 단백질만 많은 식품을 찾다 보니까 일반 식품은 못 먹고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이제 프로틴, 대체 식품들을 먹게 되죠. 근데 이걸 먹게 되면 또 일반식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요. 근데 일반식은 또 언제 먹어요? 지인들과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는 대체 식품만 먹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가끔씩 뭐 맥주 한잔 먹을 때도 있고 디저트를 먹으러 갈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일반식을 먹으러 가는 지인들과의 약속에서 불안해하고 그 지인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행여 또 그런 시간을 가져서 즐겼어. 즐기면은 또 내가 먹었으니까 다음날 운동을 엄청 하고 공복 시간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운동을 엄청 하니까 혈당이 떨어져서, 근데 우리가 또 좀 당을 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당을 원하게 되면 건강한 걸로 입을 채우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폭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몸무게를 쟀는데 또 살이 쪄 있으니까 절식을 하겠죠. 절식을 하게 되면 또 막 배가 고프니까 입이 또 터져. 근데 입이 터지면은 이제 남들이 먹는 거를 보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폭식했는데 저 사람은 되게 건강한 걸 조금 먹네? 나보다 날씬한 사람보다 내가 더 적게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저 사람만큼 살이 빠지니까. 그렇게 남들이 먹는 양을 비교하고, 이렇게 또 남들과 똑같이 먹은 것 같은 날은 운동을 무조건 가야 돼. 내가 아프든 말든 가야 돼. 나는 그 사람처럼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운동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옆구리 바로 살 붙을 것 같고 허벅지 사이 붙을 것 같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픈 몸을 이끌고 또 헬스장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자꾸 헬스장에 가다 보면은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사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내가 딱 진짜 기분이 좋을 신체 활동까지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매일 무리해서 헬스장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건강이 아니라 결국 불안해서 헬스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굴레들이 진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절대로 하나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랑 똑같은 그러한 일상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2023년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탈다이어트를 목표로 잡으셔야 해요. 뭘 한다고 저렇게 말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5년 동안 무월경을 겪으면서 정말 각종 다이어트 부작용을 다 겪었고요. 그 기간 동안 사실 저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바디 체크를 해서 남은 사진밖에 없어요. 저 때는 그렇게 바디 프로필이 지금처럼 엄청 보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남아있는 바디 체크 사진이 다예요. 근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살을 찌우고 지금의 몸을 갖게 된 후에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고, 시작을 하려면 얼마든지 더 많이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음식에 집착하느라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지인들과 친목을 쌓으면 얼마든지 더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먹고 살이 안 찔까를 걱정하느라고 그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기억에 100%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인연이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후회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굴레에 빠져서 식이장애 겪으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10가지를 정말 그렇게 강인한 분들만 다이어트를 하셔야 강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렇게 갑자기 텐션 높아져서 막 말을 해버렸네요. 이 강박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말이 좋아서 강박이지 사실 거식증이거든요. 이 거식증, 즉 강박은 참는 거지 끊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박을 극복하고 생리를 살았다고 고백한 이후에도 강박이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고 또 지금도 살짝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중이고요. 그 여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만큼 강박을 끊는 게 정말 힘드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겪으시고 계시다면 2023년 목표는 탈다이어트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날 연휴라고 들었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때예요. 강박 없이 가족들과의 시간 혹은 친구들과의 시간을 정말 그 시간 온전 소중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드시고 이렇게 타지에서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먹을 수 있고 지금 친구들과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정말 감사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2023년에는 저와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응원합니다. 안녕. 요즘은 이건가?